안녕하세요, 백아수준입니다. 제가 뭐 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똑같은 영상을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 다 지금 오디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정말 이 내용은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거예요. 미국의 어느 주에 딱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 다른 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주에서 자동차를 등록을 해보거나 다른 주에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다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걸 본 거예요. 라스베가스가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드는 도시 중에 넘버 3 안에 뽑혔다. 제가 넘버 1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넘버 3 안에 뽑혔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이 라스베가스의 자동차 유지비, 이제 뭐 유지비라고 하면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비용이라든지 보험 비용, 이런 게 다른 주에 비해서 뭐 얼마나 비싼지, 뭐 또는 얼마나 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등록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차를 본 게 제대를 하고 한 2001년쯤에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코란도를 처음에 몰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 등록비 뭐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자동차 등록비에 대한 그 세금이 적용되는 비율은 자동차 cc, 몇 cc의 엔진을 쓰느냐, 자동차 엔진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 세금을 매겨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소나타 같은 경우도 2000cc라고는 하지만 1990 몇 cc,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2000cc 숫자로 2000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차들 중에 막 트윈 터보 달린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2000cc가 안 넘었단 말이에요, 엔진이. 그런 차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되게 적게 내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저 EF 소나타랑 제가 타고 있는 저 몇 억짜리 세금이 비슷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게 되게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한국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이 주가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같은 나라가 5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주가 다 그 법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다 달라요. 한 4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보통 뭐 자동차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자동차 세금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 비용이 어떻게 뭐 측정이 되는지, 이런 기준선 같은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처음엔 듣고 이거 뭐지? 맥센스 한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자동차의 무게, 자동차의 무게를 대비로 해서 자동차의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럼 딱 들으면, 아니 그러면 뭐 트럭이나 버스 모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조그만 차, 뭐 폴쉐라 같은 거, 뭐 좋은 거라도 가벼운 차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야? 맞습니다. 되게 페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출된 그 배경을 듣는 순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자동차 세금을 무게로다 매기는 주들은 대부분의 그 거둔 세금을 도로 보수 유지하는 데에 보통 그 비용을 쓴다고 해요. 그게 가장 메인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가장 많이 파손하는 거는 무거운 차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차들일수록 도로 파손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차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벼운 차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이 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메이크센스 하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지금 몬태나주, 오레건주, 아이오와주, 이렇게 세 군데가 그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 금액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 요금이에요. 뭐 여기서는 비싼 차건 싼 차건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에 세금을 뭐 다른 데서 많이 걷어서 그런지 그냥 모든 그 텍스,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에 내는 그 비용이 다 같은 플랫 요금을 낸다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어느 주가 그렇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순간 오 하고 딱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쪽 서부에서는 애리조나, 그 다음 저쪽으로 넘어가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주, 이런 세 개의 도시가
차의 밸류 뭐 무게랑 상관없이 플랫으로 딱 기본 정해놓은 요금만 낸다고 합니다. 자, 이러는 순간 뭔가 번뜩하고 뭐가 생각이 나시죠? 이쪽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라스베가스 이런 아무래도 관광객이 조금 많은 도시에 가면 자동차 렌트카들이 있잖아요. 렌트카 차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번호판이 애리조나 번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리조나는 그 모든 요금이 플랫이래요. 플랫이다 보니까 뭐 고급 차건 뭐 비싼 차건 상관없이 다 똑같은 요금을 내는 거예요. 거의 모든 차들이 애리조나 번호판을 갖고 있어서 그쪽이 뭔가 그 큰 자동차 회사 같은 거 하는데 텍스 혜택을 주나? 그래서 거기서 오픈을 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에 거의 대부분 플랫 요금을 차지를 하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쵸,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땅덩어리 넓다 보니까 각 주마다 또 이렇게 뭐가 특이하게 적용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미국 전역에서 하시는 이 글로벌까지 하지는 아니죠.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안에서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잘 이용을 해도 상당히 많은 뭐 비용을 절감하실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 요금으로 매겨지는 데가 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이런 세 군데는 거의 대부분 다 플랫한 요금으로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네바다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페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은 차의 밸류에 의해서 MSRP 기준으로 그 가격, 값어치에 의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차들, 포르쉐 같이 비싼 차들은 비싸게 세금을 내는 거고 뭐 기아 현대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중저가의 제품을 많이 만드는 뭐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도 차값이 싸면은 싼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약간 요게 가장 페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 같은 경우도 집의 그 동네 그 집 감정가 밸류를 매기잖아요. 그 밸류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자동차 역시 그 감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찍어서 나오니까 MSRP 기준으로 해서 맞는 그 자동차의 밸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가장 페어한 약간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가 MSRP 기준으로 자동차에 세금을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모든 방법을 다 믹스 매치하는 거예요. 믹스 매치. 고정요금 플러스 차량의 가치 플러스 무게 조합 플러스 이런 모든 걸 복잡 산출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서 내라는 대로 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주가 텍사스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상출해서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페어한 방법을 쓰고 있는 네바다인데 도대체 레지스트레이션이 왜 비싼 걸까? 이 레지스트레이션 피라는 게 이런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 기본 요금이 상출이 되고요. 플러스로 그 주에서만 걷는 뭐 여러 가지 요금 같은 항목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폴리스 디파트먼에 내는 비용이라든지 어느 주 가면은 뭐 어디는 뭐에다가 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플러스 알파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MSRP 기준으로 매긴다 그랬는데 MSRP 기준으로 매겨서 몇 프로를 매기는지 모르잖아요. 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제가 데이터 찾아보던 것 중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제일 비싸다고 알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랑 네바다 주의 그 레지스트레이션 그 비를 산출한 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MSRP 기준으로 3만 불짜리 차를 봤을 적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약 350불, 연 약 350불 정도의 그 비용을 산출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것저것 붙는 거죠. 근데 네바다 같은 경우는 똑같이 3만 불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550불을 차지하네요. 200불을 더 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제가 MSRP 기준으로 낸다고 했지 MSRP 기준으로 몇 프로를 낸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바다가 조금 불편하지만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불 기준으로 봤을 때 캘리포니아는 350불인데 네바다는 550불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뭐 불편한 진실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제 그 동네에 차량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차량 절도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그 다음에 뭐 차량 파손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 그 차에 대한 리스크 요런 게 산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자동차에 관련된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뭐 실예로다가 좀 최근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산불이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집보험을 거의 안 들어주고, 산에 있는 데는 거의 뭐 들 수도 없고, 밑에 있는데 든다고 해도 막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도 이제 이 동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제 좀 뭐 찾아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바다가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네바다가 상당히 상위에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보험료가 높은 곳은 루이지애나 주라고 합니다. 루이지애나 주가 차량 보험이 가장 높은데, 왜 가장 높냐면 실제로 사고가 제일 많아서 소송이 제일 많이 걸려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뭐 주죠. 도시가 아니라. 루이지애나 주가 실제로 뭐 사고 관련된 그런 소송이 진짜 많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산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무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큐바랑 가깝다 보니까 큐바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바다 건너서 오시는 분들이 보험이 없이 무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 동네는 무보험이 많고, 또 플러스 허리케인이 자주 오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뭐 침수된다든지 그런 사고가 이제 자연재해에 관련된 거라도 그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많대요. 그 다음으로 네바다가 뽑혔어요. 왜 네바다가 뽑혔냐? 네바다에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큰 도시가 이제 위에 리노랑 라스베가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가 저희 전체 인구의 한 60%인가? 한 60, 70%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도율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절도율이 많은데, 이 절도율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라스베가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이야기인데, 실제로 차량 절도, 그 다음 차량 도난, 요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도 많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라스베가스가 그 오시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서 뭐 술 마시고, 거의 대부분 길거리 스트립에서 만나면 10명 중에 8명, 9명이 술에 취해 있잖아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스트립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도둑 플러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많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뭐 차 유리가 깨진다든지, 뭐 차가 도난이 난다든지, 이런 사고들. 그리고 도시가 조그맣게 이렇게 딱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다 뚫려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누가 훔쳐가지고 어느 한 곳으로 튀면 저희가 잡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베가스에서 뭐 한 40-50마일 뭐 떨어진 어딘가에 그 깊숙이, 저희는 그 큰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깊숙이 들어가면 어디에 알 수 없는 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차가 발견이 됩니다. 안에가 뭐 다 뜯겨져 있고, 뭐 그냥 너덜너덜해져 있거나, 뭐 걔들이 조금 더 힘을 쓴다면 그 차를 몰고 뭐 멕시코까지 내려가서 멕시코에다 팔아도, 밤에 차를 훔쳐서 딥다 달리면 아침이면 멕시코에 도착해요. 솔직히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딥다 달리면, 애리조나로 해가지고 조금만 넘어가면, 여기서 보더 넘어가는데 한 6시간, 7시간이면 넘어갈걸요? 보더 통과해서 내려가는 거는 뭐 그렇게 일도 아니죠. 하여간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그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주 저렴한 주로는 이제 뭐 메인주라든지 버몬트주,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 햄프셔, 이런 동네는 상당히 저렴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량 등록비가 이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차들은 잘 모르겠고, 제 거 같은 경우 이제 아케이디아, GMC 아케이디아를 제가 몰고 있는데, 이게 2023년 모델인가 그래요. 그래서 산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 샀을 때 제가 48,000불 주고 샀거든요. 첫 해에 제 등록비가 800불이 안 됐어요. 한 790불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 600불 후반 정도를 냈고, 그렇게 됐습니다. 48,000불 기준으로 봤을 때 첫 해는 한 800불 정도, 두 번째 해는 한 700불 정도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와이프의 그 테슬라 X 같은 경우, 테슬라 X는 차값이 거의 한 9만 불 하죠. 제 차에 거의 더블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첫 해에 1380불을 냈습니다. 1380불을 냈고, 지금 아직 두 번째가 안 왔거든요.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저희 집은 둘 다 최근에 차 사고를 한 번씩 내고 차 사고를 한 번씩 바치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저희는 좀 사건 사고가 좀 있는 집이라 저희 집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말씀드리기에는 이 기준선에 안 맞는다. 그 대신에 제가 주변에 있는 친한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변들 이제 평균가는 대충 나왔거든요. 제가 저희 집 거 먼저 살짝 알려드리고 그 평균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차 2대에 한 달에 거의 한 500불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저희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플러스 테슬라가 그 자기네 자차 보험은 조금 싼데 외부에서 들면은 기본 한 200~300불 이상 돼요. 그 차 보험 하나 자체가 250불 이상 되는데, 그 와이프 혼자서 지금 거의 300불 이상을 와이프 혼자서 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차 사고가 이제 저쪽 사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둘 다 저쪽 사고 그 경력이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그 테슬라 보험에서는 안 받아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부 보험을 들고 있는데, 둘 다 저희는 조금 많이 내는 편입니다. 차 사고가 없었으면 저희도 한 300불대를 내지 않았을까 라고 둘 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저희 지금 주변에 뭐죠 미니밴 같은 거 몰고 있는 친구 물어보면 뭐 가입고 같은 걸로 가입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한 100몇십 불 정도 기준으로 한 150불 미만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넘고 조금 저렴한 보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래블러스를 들고 있나 그런데 뭐 가입고 같은 게 되게 싸잖아요. 가입고 기준으로 보면 기본 40대에 기본보다 살짝 위에 그 대물 커버 뭐 한 5만 불 정도 커버하고 약간 이런 걸로 했을 때 한 150불 정도 내시는 약간 그 정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100불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90불 뭐 이 정도 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약간 이 정도로 내고 있다. 그 외에도 조금 제가 뭐 요번에 거는 막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영상을 만들 때 정리할 적에 그냥 몇몇 사람들 얼마네? 그냥 그렇게 물어본 정도인데, 뭐 만약에 비슷한 기준선으로 차량 등록비랑 보험료 어느 정도 내고 계신지 댓글로 조금 주시면 제가 조금 업데이트해서 나중에 쇼츠로 또 만들어서 그런 걸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스베가스는 상당히 많이 내는 동네입니다. 차량 레지스트레이션 비용도 상당히 넘버3 안에 들어가고 보험료도 넘버3 안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페이먼이 조금 많은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요. 뭐 그게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이고, 뭐 기름값은 저희가 캘리포니아보다 항상 갤런당 1불이 싼데, 캘리포니아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캘리포니아가 보통 5불이면 저희는 한 4불 정도. 캘리포니아보다는 저렴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기름값도 역시 비싼 동네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기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한 3불 중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일반 그냥 기름 넣는 데 가면은 한 4불에서 4불 한 1~20전 정도 되는데, 한 요 정도 될 때가 캘리포니아가 4불 후반에서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요 정도가 되면 애리조나나 저쪽 이제 조금 중부도시로 넘어가면 한 2불대 3불 미만으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 30~40분 떨어져 있는 옆에 페런프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저희보다 페런프로만 가도 갤런당 한 5~60전, 최소 1불까지는 아닌데 한 60전, 70전 이상은 싸져요. 그래서 앞에 1불 단위가 보통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쪽 동네에 그 넘어서 복권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그쪽 동네 골프를 치러 가거나, 그럼 저는 항상 거기 가서 기름을 넣는데, 오늘은 뭐 라스베가스가 차량 관련 등록 비용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비싸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전해드리며 저 베가스2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